우리가 농사를 하면은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 퇴비 이름처럼 일석이조, 이게 또 이제 우리가 토지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분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이제 내가 땅을 보는 그런 눈이 생긴다고 흔히들 고수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반갑습니다. 공장 투자의 진심인 남자 셔리 형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경매 물건 이런 거 임장하는 게 아니라 브이로그스러우면서도 약간 또 토지 투자와 또 당연히 관련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게 뭐냐, 지금 오전에 밭에 퇴비를 계속 주다가 지금 저쪽 밭에 있는 퇴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퇴비 모아놓는 밭이 있습니다. 이쪽 다른 밭으로 와가지고 퇴비를 10푸대 정도만 좀 실어 가가지고 마저 이제 퇴비 작업을 좀 끝내려고 하죠. 자, 퇴비를 모아놓은 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얼른 챙겨가지고 저쪽 밭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지금 몇 년 동안 묵혀놓은 퇴비들, 퇴비는 사실 그에 생산된 거 이렇게 바로바로 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좀 묵혀놓으면 좀 더 좋습니다. 자, 이쪽 한켠에는 비료 많이 준비를 해놨고요. 오늘은 많이는 아니고 한 10푸대 정도만 해가지고 좀 저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아이고 캠핑카 이거 트레일러 예전에 사놨던 건데 캠핑 다닌다고, 근데 작년에는 좀 많이 못 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날이 또 풀리고 있기 때문에 또 캠핑도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또 가족과 함께 왔다 갔다 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한적한 요 밭에 오니까 확실히 좋아요. 정취가 달라요. 맨날 뭐 아파트 숲, 도시 이런 데만 있다가 이런 자연을 좀 보게 되면 확실히 좀 기분이 전환되는 게 있죠. 자, 여기도 보면 또랑 이렇게 이제 예쁘게 흐르고 있고,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라서 그런지 이런 데 나오면은 확실히 도시에 있는 것보다는 좀 마음도 여유롭고 스트레스도 좀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면들이 많습니다. 이게 농사 짓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 공부하고 또 주말마다 이제 뭐 임장 다니고 하루 종일 뭐 분석 자료 만들고 그런 것도 당연히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고 필요한 일들이긴 하지만, 좀 마음의 어떤 여유를 좀 부릴 수 있는 때를 좀 어떻게 보면 의식적으로라도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뭐 결론적으로 부동산 이렇게 투자하고 공부하고 주말마다 그냥 임장하고 밤에 또 막 손품 팔고 이런 거 하는 게 다 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내 가족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또 너무 투자에만 이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가족과의 시간을 또 많이 희생해 가면서까지 또 하면은 당연히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또 잃는 것도 당연히 많이 있겠죠. 자, 여기 쪽파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심어 놨는데 이따가 필요하면은 요거 조금 뽑아 가지고 또 좀 챙겨 가겠습니다. 근데 화성시가 뭐 전반적으로 다 이래요. 요렇게 이제 논밭 펼쳐져 있고 주변에는 저런 식으로 공장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15년 정말 폭발적으로 진짜 개발이 엄청 많이 됐죠, 화성시가. 그러면서 진짜 공장도 너무 많아지고 이게 농지였던 데가 다 공장 용지 막 이런 데로 바뀌어가면서 사실 여기에 사시는 원주민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썩 반가운 일이 아닐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제 뻘소리 그만하고 오늘의 할 일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올해 밭농사를 도와줄 우리 일석이조 퇴비들. 자, 말 좋죠. 일석이조. 이게 퇴비 이름 때문에 일석이조 이거 하니까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농산일을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일석이조가 많아요. 우리가 토지 개발하고 토지 투자하고 하는데 다 이게 이제 땅, 흙 이런 거를 또 이제 베이스로 하잖아요, 투자를. 그러면은 농산일을 하면서 이 땅, 흙, 토양, 토질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엄청나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농사를 이렇게 하면은 뭐 아무리 이제 저같이 소일거리로 한다고 해도 이게 어쨌거나 이제 체력이 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퇴비 이거 10푸대 내린다고 지금 헐떡헐떡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게 이제 운동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체력을 또 우리가 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러 땅 보러 갔을 때도 뭐 그냥 임야 같은 거 경사도 그냥 15도 넘는 땅도 30분, 1시간 동안 임장해도 지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체력은 곧 투자의 실력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농산일을 이렇게 하면
투자도 잘할 수 있고 체력도 기를 수 있고 이렇게 퇴비 이름처럼 일석이조다 뭐 그런 거죠. 와, 10푸대 지금 다 실었습니다. 저는 이제 농사를 뭐 직업으로 지금 짓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운동 삼아 가지고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년 됐어요, 농사 지은 지가. 근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특히 이제 토지 투자, 토지 개발, 그 다음에 공장 투자도 뭐예요? 본질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토지, 그 땅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하면은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농사 짓다 보면은 그 땅을 맨날 쳐다보면서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사계절마다 땅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몸소 또 느낄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제 사소하게 느끼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새 토지와 익숙해집니다. 자, 그러면은 토지 분석하고 토지 임장하고 어디 농지나 뭐 이런 데 임장 갔는데 뭐 지금 상황 딱 보면서 아, 지금쯤이면 여기 상태 보니까 어떠어떠한 상태다. 지주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농사에 흔적이 없다.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좋아집니다. 근데 뭐 이거 잘한다고 해서 당연히 뭐 부동산 투자 잘하고 뭐 땅 투자 잘하고 토지 개발 잘하고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그런 부동산 투자들은 땅을 베이스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같이 이렇게 농사 그냥 소일거리 삼아서 운동 삼아서 하면서 땅이랑 친해져서 나쁠 거는 없죠.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땅을 사랑하면서 농사를 열심히 짓다 보면은 땅에 깃들어 있는 신령님이 우리의 투자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당연히 없고 믿거나 말거나지만 긍정적으로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토지 투자하고 토지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농사를 조금 짓게 되면은 그 흙을 이해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요즘에 유행하는 그 영화 파묘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그 우리 최민식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그 흙을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그 혓바닥으로 또 흙의 맛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 아, 이거 우리가 부동산 투자한다고 뭐 토지 사고 땅 사고 이거 하기 전에 계약서에 도장 찍고 계약금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보내기 전에 꼭 현장에 가서 흙을 한번 파서 먹어본 다음에 이 자리에 상가를 지을 자리인지 빌라를 지을 자리인지 공장을 지을 자리인지 아니면 이 땅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대 개발을 해서는 안 되는 땅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 말씀 또한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죠. 자, 흙을 잘못 파먹으면 우리가 죽습니다. 절대 흙을 파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주저리 하는 와중에 지금 다른 밭으로 거의 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밭은 조금 빡세요. 그래서 여기 약간 언덕, 산 중턱에 위치해 있는 밭이기 때문에 여기는 좀 이렇게 경사지를 올라가야 됩니다. 아, 이거 10푸대 실는 것도 힘들었는데 요거 또 내려가지고 저기 밑에 밭에까지 또 다 갖고 내려가려고 하면은 상당히 고된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니까 한 푸대 한 푸대씩 천천히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힘들어하면 안 돼요. 여기 퇴비 이름처럼 일석이조. 자, 투자 실력도 기르고 땅이랑도 익숙해지고 토지를 보는 눈도 넓어지고 체력도 기를 수 있는 밭농사, 이게 또 이제 우리가 토지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거 몇 개만 옮겼는데도 아우 힘드네요. 이렇게 야산 기슭에 있는 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고라니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요런 울타리를 안 쳐놓게 되면은 다 뭐만 열리면 와서 그냥 뜯어먹고 막 뭐 파헤치고 가고 그냥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언덕배기 경사 다 따라가지고 울타리를 견고하게 공사를 해놨습니다. 여기다가는 뭐 그냥 심고 싶은 거는 웬만한 건 다 심어 놨었어요. 그래서 뭐 감나무도 심고 뽕나무도 심고 앵두나무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근데 뽕나무는 얼마 전에 잘랐습니다. 왜냐면 벌레가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아유 안 되겠더라고요. 자, 이것도 지금 한 2-3년 정도 큰 나무인데 또 키가 꽤 지금 컸어요. 자, 이건 또 이제 발로 밟아가지고 하는 거죠.
갈아야 될 면적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운동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 3시간 하고 나잖아요. 헬스장 이런 거 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체, 상체, 코어 그냥 다 운동이 되고 헐떡거리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체력 증진에는 이만한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뭐 한 20-30분 하다가 또 좀 쉬고 뭐 한 30-40분 하다가 또 쉬고 이러면은 하루가 또 그냥 금방 갑니다. 원래 집안일도 하루 종일 해도 티가 안 나듯이 밭일도 하루 저녁 해도 티가 별로 안 납니다. 뭐가 좀 열리고 수확 시기가 돼야 이제 그나마 조금 보이는 거고. 자, 그래서 이게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거랑도 좀 비슷해요. 우리 초보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뭐 어디 가서 막 학원 가서 수업 듣고 강의 듣고 뭐 하고 그냥 몇 개월 공부를 해도 실력도 아직 지지부진한 것 같고, 뭐 하나 경매 입찰 들어가려고 하면은 숨어있는 권리나 숨어있는 하자 있을까봐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못 들어가고, 명도 걱정에 입찰도 못하고, 누구나 다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딱 외부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투자 성과가 없죠. 그렇지만 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내공이 쌓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몇 개월, 1년, 2년 공부하고 조금씩 경매 물건, 일반 투자 물건 트라이 해가고 실전 투자 해보면서 조금씩 그냥 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심어놓은 나무들 매년 조금씩 키 크듯이 그냥 그렇게 실력이 향상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일이나 밭일이나 부동산 공부나 겉에서 뭐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고 마인드 세팅하고 관심 있는 물건들 다 조사해보고 임장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실력이 키워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고 노력만 하면은 언젠가는 다 조금씩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지 경매 물건 아니면은 뭐 일반 토지 매매 물건 이런 거를 투자 목적으로 임장을 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둘러보면 그냥 뭐 생긴 거는 풀이고 생긴 건 나무고 생긴 거는 흙인데 분간을 못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토지의 가치에 대해서. 자, 근데 이게 밭일 열심히 하고 농산일 열심히 하고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투자 공부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비가 왔을 때 물고가 어디로 가겠다, 물길도 보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측량점이 있죠. 이런 측량점을 통해서 토지의 경계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키워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현장에 나와 있는 이 토지들이 배수로가 어디에 있고 도로의 접한 면이 어떻게 되어 있고 경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옆에 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 숲을 보면서 자연 생태 등급, 인목 축척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과연 개발이 가능한 땅일까 머릿속에서 그려보고 눈으로 보면서 상상을 해보고 그런 게 하나하나 쌓일수록 이제 내가 땅을 보는 그런 눈이 생긴다고 흔히들 고수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저도 이제까지 몇 년을 그렇게 부동산 투자한다고 막 공부하러 다니고 수업 듣고 어디 가서 막 강의 듣고 그런 거 해오면서도 저도 인제서야 토지 개발한다고 땅 보러 다니고 2년 전부터 공장 개발한다고 개발하고 있고 이런 거 하면서도 인제 어떻게 보면은 고수분들에 비해서는 인제 눈 뜬 거예요. 평생 그냥 장님이었다가 이제 막 눈을 떠가지고 물건 찾으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우리가 공부, 투자 이런 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투자라는 거는 그냥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냥 이 밥숟가락 이거 떠서 그냥 먹을 힘만 있으면은,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남자 할아버지신데 80이 넘은 연세에도 여전히 토지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되게 그 할아버님도 정정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할머님 한 분도 계속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고 계시고 올해 24년도 초에는 또 모텔을 하나 인수를 하셨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모텔이 한 6개, 7개가 있거든요. 꼬마 빌딩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을 평생을 어떻게 보면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부동산 공부하고 뭐 투자하고 이런 거 그냥 1, 2년, 2, 3년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해 나갈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느리지만은 방향만 맞게 쳐다보고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이 부동산 투자를 지속하고 계속 해나가고 성과를 내고 하는 거에 있어서 거의 뭐 50% 이상은 요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 2년 했는데 2, 3년 했는데 성과 못 내고 성과 안 나오고 남들보다 더디고 조바심 나고 조급해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차피 이런 세계에서 롱런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가는 거니까 밭에다가 씨 뿌리고 물 뿌려주고 그냥 며칠 기다리면 싹 트고 기다리면 줄기 나오고 이파리 열리고 열매 열리고 그런 식으로 다 자연의 섭리, 이 순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그 순리를 그냥 방향만 올바르게 보고 포기하지 않고 묵묵하게 꾸준하게 실행을 조금씩 해나간다, 그런 마인드로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자주.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지금 이거 입 털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제 빨리 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거 쟁기질 멈췄으니까 이제 가서 쟁기질 소처럼 열심히 우직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죽겠다.